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7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에 74회차의 경우는 첫 번째 날 6경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2월 확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만큼 역배 결과는 2경기밖에 없었지만 너무나도 무난하게 승리하겠다 싶었던 투표율이 굉장히 몰렸던 경기들이 무승부로 줄줄이 부러지면서 2월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약 4억 8천만 원이 2월이 된 회차이기 때문에 아마 75회차의 경우는 1등 당첨 금액 한 15억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75회차의 경우는 챔피언십 리그 바로 잉글랜드 2부 리그 경기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쫄렸었는데 그래도 이번 시즌 맞대결을 했었던 팀들이 홈과 원정만 바뀌어서 치러지는 경기들이기 때문에 1차전 경기 결과와 기록을 바탕으로 많이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제가 경기 영상들을 찾아서 봤는데 기본적인 각자 팀들의 전술이나 방향은 있는데 그런 전략과 전술이 잘 되는 날과 안 되는 날의 차이가 크고 기본적으로 2부 리그라서 그런지 수비 쪽에서의 실수가 확실히 많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챔피언십 리그의 경기들은 웬만하면 투픽으로 가도 틀려버리는 상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2부 리그의 경우는 대부분 단통으로 픽을 하고 1부 리그의 중복 픽을 많이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왔으니까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잘 들어주시고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 올려드렸고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정리본 올려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선택한 최종픽 영상까지 종합을 해보셔서 최종픽 선택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택한 최종픽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저희 골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편하게 골때리는 TV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리즈 대 입스위치. 자, 우선 이 경기는 입스위치의 경우는 리그 2위를 달리고 있고 리즈는 3위를 달리고 있는 상위권 팀들의 대결인데 지난 맞대결 경기를 봤을 때 리즈가 3대 4로 입스위치 원정에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주목해봐야 될 점은 입스위치의 득점들이 첫 번째 골 케이든 잭슨 선수가 슛한 볼이 조 로든 선수에 맞고 들어가면서 리즈의 자책골이었고 두 번째 골 리즈 수비 쪽에서 패스미스로 인해 실점을 하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골, 입스위치의 코너 채플린 선수의 득점이었으나 그 역시 리즈의 조 로든 선수를 맞고 굴절돼서 들어가는 뽀로골이었기 때문에 모든 득점에서 운빨이 좋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리즈의 경우는 공격수 루터 선수의 개인 돌파에 의한 득점, 두 번째 득점은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그논토 선수가 달려 들어오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죠. 또한 세 번째 득점 역시 중거리 슈팅을 입스위치의 흘라드키 골키퍼가 쳐낸 볼을 요엘 피로의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득점을 했었죠. 네 번째 골은 시니스테라 선수의 득점이었으나 현재 보모스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리즈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즈는 모든 득점을 만들어서 기록했다라는 점과 리즈가 이번 시즌 홈에서만큼은 단 1패도 기록하지 않으면서 7승 4무를 기록 중이라는 점 그리고 입스위치의 경우는 원정에서 득점이 홈에서의 득점보다 2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있는 득점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시즌 리그에서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 없는 리즈가 지난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리즈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웨스트햄 대 맨유. 자, 웨스트햄은 지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서 3대 0 대승을 기록했고 쿠두스 선수가 프라이부르크와의 유로파 경기에 이어 리그에서도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득점 감각이 확실히 올라와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만 주중에 리그컵 경기에서 리버풀의 5대 1로 개털리면서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주중에 쭉 쉰 맨유보다 좀 떨어지겠지만 워드 프라우스 선수와 파케타 선수
같은 중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들을 후반전 20분 남겨놓고 교체 투입을 시켜줬었고, 주전 수비 자원인 에메르손 선수나 커트주마 같은 선수들은 출전도 시키지 않으면서 체력 안배를 확실히 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볼 때 맨유의 경우는 마탱이가 간 지가 오래됐고, 주축 수비 자원인 디오고 달롯, 린델로프, 맥과이어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축 미들 자원인 에릭센, 카세미로 선수가 출전을 못하기 때문에 리버풀에 뒤지게 쳐맞았지만 오나나 골키퍼의 선방과 수비들의 몸빵으로 꾸역꾸역 버텨서 무승부하는 맨유의 승리는 사실 기대가 되지가 않죠. 하지만 누가 생각해도 맨유의 승리는 없어 보이는데 왜 맨유에 정배당이 들어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고, 이번 경기에 주축 미들 자원인 페르난데스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주축 측면 수비 자원인 루크쇼 선수가 복귀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바란 선수가 지난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좋은 몸빵들과 수비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었다라는 점에서 이 경기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맨유가 팀적으로는 비용신 짓을 많이 하지만 선수 개개인적으로 경기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가르나초가 공중에서 바이시클 킥을 갈길 수도 있고, 페르난데스 선수가 중거리 슛이 터질 수도 있고, 호이룬이 치고 달리다가 페널티킥을 얻어낼 수도 있고, 어떤 뜬금포의 경기력을 보여줄지 모르는 게 맹구 새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 블랙번 대 와포드. 자, 블랙번과 와포드의 경우는 공격적으로는 슈팅 숫자나 유효 슈팅 숫자적인 면에서 비슷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블랙번의 경우가 챔피언십 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허용하는 팀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와포드가 더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또한 최근 와포드의 경우는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자신들보다 상위권의 팀들을 상대로도 득점을 지속적으로 기록 중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블랙번의 경우는 지난 사우스햄튼을 상대로 주전 수비 자원인 칼럼 브리튼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4대0 대패를 기록했고, 그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손실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맞대결 당시에 와포드가 홈에서 블랙번에게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그때 당시의 기록을 보면 와포드가 압도적인 경기 기록을 보여줬고 슈팅 숫자만 24개가 나왔지만 블랙번은 단 5개의 슈팅만을 기록했었죠. 다만 이날 와포드의 슈팅이 더럽게 안 들어가는 날이어서 골대에 계속 맞고 골키퍼 선방에 막히고 하다가 후반전에 한 골을 실점하면서 패배를 했던 경기였다라는 점을 볼 때, 지난 프레스턴 원정 경기에서 1대5 대승을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탄 와포드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 경기 블랙번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어요. 자, 6번 경기 플리머스 대 버밍엄 시티. 자, 우선 플리머스의 경우가 홈과 원정의 경기력의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는 팀입니다. 홈에서의 득점력은 챔피언십 리그에서 입스위치 다음으로 리그 2위를 기록 중인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27득점을 기록 중에 있는데, 원정에서는 꼴찌에서 2위의 득점력인 7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경기는 홈발을 빡세게 받는 플리머스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 전적도 두 번의 전적이 있고 1승 1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두 경기 모두 버밍엄의 홈이었기 때문에 플리머스의 홈발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확실히 홈발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지난 버밍엄 홈 경기에서도 버밍엄이 2대1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버밍엄 골키퍼의 선방이 6개나 나왔을 정도로 플리머스의 유효 슈팅이 많이 나왔던 경기였고, 점유율 역시 플리머스가 가져갔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번 시즌 원정에서 7득점에 불과한 플리머스가 버밍엄 원정에서 그 정도 경기력을 보여줬으면 이번 경기 홈발의 컨디션이 발딱 서서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버밍엄의 주축 수비 자원인 코디 드라메우 선수와 케빈 롱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플리머스의 이번 시즌 첫 2연승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플리머스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루턴타운 대 뉴캐슬. 자, 우선 루턴타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본머스와의 경기 때 분석 내용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본머스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니다. 본머스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역습을 치는 팀인데, 루턴타운의 경우는 막아내고 있다가 역습이나 아데바요 선수의 대갈박 한 방에 의지하는 팀이라 쉽게 뚫어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무승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드렸던 대로 루턴타운의 아데바요 대갈박 한 방으로 루턴타운이 앞서 나가다가 본머스가 한 점 따라잡으면서 1대1 무승부 상황에서 루턴타운의 주장 톰 로키어 선수가 심장마비로 쓰러지면서 경기가 취소가 됐죠. 심장 제세동기 삽입 수술을 마치고 현재 퇴원을 했다는데, 어쨌든 루턴타운의 경우는 주전 수비 자원인 주장 톰 로키어 선수가 출전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굉장히 큰 손실로 보이고, 그나마 루턴타운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한 방을 노려야 될 텐데
뉴캐슬에는 주축 수비 자원인 198cm의 댄번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루턴타운의 아데바요 맞박도 힘을 못 쓸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상자가 아직 많은 것이 뉴캐슬의 흠이긴 하지만 루턴타운을 상대로 원정 3경기 연패 및 원정 5경기 무승이라는 고리를 끊어내기에는 충분한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루턴타운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1번 경기 노팅엄 대 본머스. 자, 우선 이 경기는 노팅엄의 스티브 쿠퍼 감독이 잘리면서 토트넘의 옛날 감독인 누누 산투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확정은 안 났었는데 영상 올린 이후에 오피셜이 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여줬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양팀 모두 역습을 주로 쓰긴 하지만 본머스의 경우는 강한 압박으로 볼을 탈취해서 득점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노팅엄의 경우는 버티고 있다가 카운터 어택으로 득점을 하는 경우가 많죠. 비슷하지만 비슷하지 않은 양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노팅엄의 새로 부임한 누누 산투 감독의 전술상 선수비 후역습 스타일을 선호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본적으로 노팅엄이 하고 있던 축구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감독이 아닐까 싶어요. 다만 최근 본머스의 솔랑케 선수의 득점력이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고 노팅엄은 최근 4경기 동안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득점력이 떨어져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를 봤을 때 애새끼들이 축구를 하는 건지 UFC를 하는 건지 정말 더러운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런 반칙 상황들로 인한 세트피스나 페널티킥 실점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 경기는 누누 산투 감독 교체발에 홈발까지 받는다고 했을 때 노팅엄은 홈에서 3경기 연패를 끊는 타이밍, 본머스는 원정 3경기 연승, 그리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 중이라는 패턴을 끊는 타이밍이라고 볼 때 최대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생각해서 노팅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경기 토트넘 대 에버튼. 자, 우선 토트넘은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비수마 선수가 퇴장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됐고 우도지 선수마저도 경고를 받으면서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도지 선수 자리에는 에메르손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비수마 선수 자리에는 아마 호이비에르 선수가 들어오게 될 텐데 그렇게 크게 전력의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에버튼의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이번 경기에 주축 측면 수비 자원인 마이콜렌코 선수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고 중원의 핵이라고 볼 수 있는 두쿠레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 두 선수가 출전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에버튼으로서는 큰 손실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에버튼의 경우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션다이치 감독의 뻥축구 철학으로 측면으로 뻥 차주면 맥릴 선수가 개처럼 달려가서 크로스 올려주고 두쿠레가 이선에서 뛰어들어오면서 슈팅을 하는 장면, 또한 중원에서 두쿠레 선수가 볼을 지켜주면서 공격 쪽에 볼 배급을 해준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두쿠레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면서 공격 전개가 좀 삐그덕거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마이콜렌코 선수 역시 수비도 수비지만 세트피스 상황에서 대갈박 한 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공권 공격의 손실로 보여집니다. 에버튼이 이번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아스날과 함께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이 두 선수의 출전 불가는 에버튼이 자랑하는 세트피스 전술의 손실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의 경우는 에버튼이 원정에서 4경기 연승을 기록 중이고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4연승을 기록 중인데 절대 토트넘을 상대로 5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아서 토트넘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트넘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13번 경기 리버풀 대 아스날. 자, 리그 1위인 아스날과 리그 2위를 기록 중인 리버풀과의 대결이죠. 굉장히 박빙의 대결이고 죄송합니다. 굉장히 박빙의 대결이고 재밌는 경기가 될 텐데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라는 점에서 최근 아스날과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안필드에서는 리버풀이 패배를 한 적이 없죠. 굉장히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리버풀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들만 보더라도 모든 수치적인 데이터에서 리버풀이 아스날보다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 아스날보다 뒤처지는 점이라면 세트피스 득점이 이번 시즌 아스날이 리그 1위를 기록 중이고 페널티킥으로 넣은 골 역시 리그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기본적인 경기 리드는 리버풀이 주도를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만 세트피스 한 방으로 엿댈 수가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리버풀의 경우는 반다이크라는 제공권 좋은 센터백이 버티고 있는 팀이고 기본적인 역습 공격 자체가 양측면 살라나 디아즈 선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아스날의 수비진들이 빠른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물론 리버풀은 주중에 웨스트햄과 리그컵 경기를 치렀지만 홈에서 5대1 대승을 기록했고 살라와 디아즈,
아놀드 같은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으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려줬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경기 리버풀이 이번 시즌 2연속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은 제외하고 리버풀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울버햄튼 대 첼시. 자, 저는 이 양 팀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가 비슷하냐? 바로 경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찬스에 비해 골을 더럽게 못 넣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골 전환율도 울버햄튼이나 첼시나 11%, 12%뭐 거의 동률을 기록하고 있고 울버햄튼은 지난 노팅엄과의 경기에서 마테우스 쿠냐의 선수의 한 골, 그리고 지난 웨스트햄 원정에서는 득점을 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울버햄튼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황희찬 선수가 두 경기 연속 무득점으로 28년까지 재계약을 해서 기분은 굉장히 좋지만 득점이 안 터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해줬던 페드로 네토 선수가 드디어 훈련장에 나타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부상 복귀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서 이번 첼시와의 경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원정팀 첼시도 울버햄튼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득점이 더럽게 안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중 컵 경기에 누가 나왔죠? 그렇죠. 라이프치히에서 미친 활약을 했던 은쿤쿠 선수를 영입했던 첼시고 프리시즌 3경기에서 연속골을 기록하다가 프리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부상을 당하면서 리그에서 계속 출전을 하지 못했던 은쿤쿠 선수가 복귀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기본적으로 울버햄튼이 홈에서 6경기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홈발을 확실히 받긴 하겠지만 은쿤쿠가 돌아온 첼시가 원정에서 3경기 연패를 끊어내고 최소한 무승부 이상은 거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울버햄튼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75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골대되는 TV 가족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